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생선한테까지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반려견과 반려묘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주인들이 갑자기 격리된 상태에서 방역요원들이 집에 들어왔다가 남겨진 강아지나 고양이를 몽둥이로 때려 죽인 사실이 보도됐기 때문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국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본 한국 분들도 많이 놀라셨죠. 그만큼 중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시장 중에 어떤 분야가 유망한지,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중국에 와서 길을 가다가 가장 놀란 게 사방이 지뢰밭이란 점입니다. 아파트 단지, 도로 곳곳에 널린 바로 개똥 때문인데요. 그만큼 반려동물의 숫자가 많다는 의미겠죠. 중국의 반려동물 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1년 2억 마리를 찍었습니다. 올해 말에는 10% 더 성장한 2억 2천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반려동물은 포충류, 파충류, 조류, 물고기, 곤충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반려동물 중에는 역시 개와 고양이의 숫자가 압도적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개와 고양이 비중이 전체 43.1%에서 59.5%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양이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개를 기르는 인구는 2018년 3,390만 명에서 작년에 3,619만 명으로 늘었지만 고양이 집사는 같은 기간 2,258만 명에서 3,225만 명으로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도 그만큼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 중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기르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요 연령대를 보면 90년대생이 46.3%, 80년대생이 30.5%로 3040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 자녀들이 출가하고 난 뒤 노인들만 사는 집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페코노미라고 부르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중국에서는 타징지, 총우징지라고 부릅니다. 2012년 반려동물 소비시장 규모는 337억 위안에서 2021년 2,490억 위안까지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 다소 성장이 정체됐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0.58% 성장하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올해는 타징지 산업 규모가 2,693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페코노미 산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사료 분야입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51.5%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의료 분야가 29.2%, 용품 분야 12.8%의 비중입니다. 지난해 사료 산업 분야 규모는 1,282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구매율이 높고 가격 민감도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집사는 라면을 먹을지언정 냥이는 최고급 통조림을 먹인다는 말처럼 중국인들도 반려동물 먹거리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3040 세대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펫 스마트 용품 시장인데요. 반려동물 관련 산업군에서도 스마트 기기의 성장이 가장 빠른 편입니다.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에서 지난해 반려동물 카테고리 중에 스마트 용품의 거래액이 전년 대비 6배나 증가했습니다. 헬스케어, 오락, 의류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반려동물용 스마트 용품은 아주 다양합니다. 혼자 있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해 정해진 시간마다 물, 사료 등을 제공하는 기계가 가장 일반적이고 웨어러블 기기로 운동 수치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놀아주는 로봇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시장 규모가 큰 펫푸드 분야에서는 연태차이나 펫푸드, 중국명 쭝총구펀이라는 회사가 대장주로 꼽힙니다. 1998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애완동물 식품 및 용품 연구개발,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주가가 최근 약세를 보이곤 있지만 매출액 성장세나 이익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간식이나 먹거리를 판매하는 페팔 펫 뉴트리션, 중국명 페이디 구펀이라는 기업도 역시 선전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을 파는 이커머스 업체인 보치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사료는 물론 영양제, 간식, 장난감 등 다양한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2020년 10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는데 주가는 최근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반려동물용 장난감을 만드는 도그니스라는 회사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관찰할 수도 있고, 이 로봇이 자신의 반려동물과 심심하지 않게 놀아주거나 먹이 또는 간식도 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도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골드만삭스는 중국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19%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려동물 숫자도 늘어나고 산업 규모 역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맞설 정도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려동물 산업은 영역을 계속 확대 중입니다. 중국 상하이에는 반려동물 전용 레스토랑을 열어 고양이와 개가 의자에 앉아 사람처럼 음식을 먹는 곳도 생겼고요. 휴가를 떠난 주인을 대신해 돌봐주고 놀아주는 호텔도 성업 중입니다. 전용 스파도 생겼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사진만 촬영해주는 스튜디오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사람처럼 전문 병원이나 보험 상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정보 흥미로우셨나요?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下周见